네, 한 주 동안의 시장 짚어보고 다가올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남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개인들이 폭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언제 돌아와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요?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시장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도 외인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터넷이나 서비스 업종 쪽에서는 또 매수를 하면서 해당 업종 간의 그런 투자 심리는 또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에서 양대 메이저 수급인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치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제야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왕의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 중심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금 앞서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시장에서 오늘도 이제 큰 폭의 매수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반대로 살펴보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인버스 특히나 곧버스라고 하는 또 인버스 쪽으로 베팅을 하는 동학개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시장은 조금 변동성은 확대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가운데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기왕이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이후부터 약간의 코스닥에서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뭐니 해도 개별주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외국인과 이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시각을 바꿔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삼성이 인텔과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인텔의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는데 오늘 소부장주들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요. 소부장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갈 타이밍일까요? 소부장도요. 네.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이맥스라든지 테스나라든지 또 관련된 수혜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많이 됐었던 상황인데 마침 오늘 장을 열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삼성전자가 오를 때 덩달아 같이 오르지 못했던 장기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훨씬 더 파워 있게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하자면 오늘 시장에서 제주반도체가 일단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승을 하는 동안에 약간의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인텔의 어떤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달릴 때 같이 달리지 못했던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에 이 반도체나 IT 쪽에서 많이 팔아치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다시금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많이 오른 종목군에서는 어디까지나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들의 기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부터 또 수그러든다든지 또 업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 레벨에 있어서는 공포 심리가 조금씩 이제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당장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늘 누군가 많이 매수를 해준다면 그 종목은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 아무리 업황이 좋고 또 호재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재료를 소진을 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수익 확대시키기보다는 내 수익 지키기가 좀 더 유효한 시장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많이 덜 오른 종목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이제 오는 3월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하려면 오늘까지 대한항공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막차 타볼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 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를 하신다면 오늘 같은 날에서 또 매수를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 보통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자금, 조달해야 되는 자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죠.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도 쓰여야 되고 또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그 자금은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밀려서 필요 자금이 충족되지 못한다 그러면 또다시 제2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약간은 또 골치가 아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저는 다소 그 대한항공의 어떤 유증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자금을 또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유증이다 보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모두투어라든지 또 여행주, 항공주 대다수의 코로나 피해주로 봤었던 업종과 종목들이 코로나 이전에 거의 주가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또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국민연금이 유증에 있어서 반대표를 던졌어요. 근데 네. 반대표를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업 실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절차가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인수 합병에 있어서 절차의 당위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일부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었던 적을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가서는 대한항공이 정말 코로나를 종식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목이 잡혀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남아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의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유증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신주 인수권을 또 팔 수 있는 얻게 되는 신주 인수권은 또 매매가 가능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차익을 낼 수 있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항공 정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라는 관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좀 바라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백신 보급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졌어요. 오늘 코스맥스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화장품주 비중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코스닥 내에서 또 개별주들이 약간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 하면 또 아모레퍼시픽 가장 큰 대장주를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한한양 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막 살아났던 여름께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그 이후에는 상당 부분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대형주거든요. 그런데 대형주가 먼저 올라주면서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춘절이라는 그런 특수한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해보는 전략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시국이라기보다도 이미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이 입국을 못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큰 폭으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또 이뤄진다라고 하고 또 중국의 관광객들이 살아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그 매출을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견조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탄탄한 실적을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의 많은 화장품주들 가운데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라면 그래도 시장에서 견조한 실적을 냈던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코스맥스 충분히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 정말 매력적인 모멘텀이 많이 잡힙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업고 가고 있고요. 그래도 진검승부하려면 실적 중요하겠죠? 코스맥스 비중 확대 목소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서 우리 시장 움직일 수 있는 변수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테슬라라든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실적의 발표가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유지가 되는지 혹은 상승을 하는지 등의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FOMC에서 이제 성명을 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의 의지는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스탠스에 대한 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대중 그 강경 정책을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27일에 있을 FOMC 스탠스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저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흐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